안녕하세요. 봉당TV의 성차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도는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최단단 소장님을 딱 보니까 저는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딱 모습 보니까 왠지 되게 우아한 여성미가 흐르는 머리를 빵화를 하시다 보니까 더 부드럽고, 예전에 봤을 때, 예전에는 제가 그 커트일 때 짧은 머리 그때 뵀죠. 보고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뭐라 그럴까,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딱 빼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이제 평안해진 모습? 그런 모습이네요. 그게 외면에서 보인다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자, 오늘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또 여러분의 삶에 또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최단단 소장님을 박수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오랫동안 돌을 닦다가 방금 이 봉당에 출연하려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지치고 깨지고 상처받은 마음을 체면으로 치유해주고 있고요. 강의로 동기부여해주고 있는 마음단단연구소의 최단단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해준다. 근데 혹시 이렇게 좀 소문을 많이 내셨나봐요. 여기 출연한다고. 오수환님이 어머 소장님 멋지십니다 그러네. 그분 아는 분이세요? 애인이에요? 애인입니다. 남자 애인이에요. 남자분이에요? 예. 나는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오수원님이구나. 예. 네, 오수원님 어서 오세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저하고 같은 종씨네요. 자, 우리 소장님하고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할 건데 어떠셨어요? 우리 봉당에 출연한다 하니까. 굉장히 어떤 고향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제가 서울역 근처에 있을 때 우리 총장님이 한번 또 저를 소개시켜줘서 강의를 한번 했었고, 이제 계속 한 5년 정도 쌓다가 이제 새로 오니까 정말로 뭔가 어디 고향에, 우리 연어가 고향에 돌아오듯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연어가 고향으로. 그러면 그렇죠. 안 돼. 연어가 알을 날 때 올라가던가. 그렇죠. 알을 날 때 올라가죠. 맞아요. 이제 시간이 된 거죠. 그 봉당에서 알 날라고? 그렇지. 좋다. 괜찮죠? 좋아요. 우리 총장님과 우리 봉숭아학당 식구들의 기운이 사실은 되게 좋거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최단단 소장님의 기운이 합쳐지면 어마어마하겠죠? 오, 대박이에요, 대박. 여러분, 자, 봉당에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최단단 소장님이 또 기운을 함께, 좋은 기운을 모아주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우리 최단단 소장님, 제가 알기로 되게 대기업에 다니셨다고.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나이 50이 되면서부터 난 새로운 삶을 살겠다 하고, 이 대기업을 그만두셨다 하는데,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마 아주 오랜 얘기인데, 제가 이제 대기업 한 22년간 다녔어요. 22년간 다녔는데, 이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내가 계속 이렇게 살다가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이 뭐지? 또 계속 이렇게 살래? 이런 질문들이 저한테 막 다가왔던 거죠. 그러면서 2014년 9월 30일 날이 50살을 3개월 남겨둔 시점인데 제 자신한테 선물을 준 거죠. 야, 이제 좀 내가 하던 일 그만두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자. 근데 사실 그때는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냥 단지 210일간 나와서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무모하다면 무모할 정도로 그렇게 한번 완전히 끊고 나왔죠. 그러면은 49살에 50대기 3개월을 남겨두고 22년 다니던 SK라고 그 대기업을 그만두고 나올 때 근데 그래도 그런 질문이 올라왔나 봐요. 어떤? 너 이대로 살 거야? 너 어떻게 살고 싶고 이런 게.
근데 아마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 정도 나이라면 그런 생각들이 다 들 거예요. 왜 이제 어느 정도 있으면 회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기업에 다니는 어떤 사람들은 언젠가는 나와야 된다는 이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와서 뭘 할 거냐고 하면 사실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아주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집에 계신 분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모두 그게 제가 제일 미안한 거죠. 그게 제일 미안한 건데, 근데 전 이런 것 같아요. 가족이 한 1, 2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길게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계속 제가 길게 기분 좋게 살면 우리 집 식구들도 다 그렇게 길게 기분 좋게 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 거죠. 짧은 생각이면 나오면 절대 안 되죠. 그런데 네. 우리가 뭐 기분 좋은 것만 갖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게 돈을 벌어와야 살지. 그렇죠. 예. 가장이니까. 아 그러면은 퇴직금 갖다 딱 줬겠다. 딱 주고 한 6개월 나 건들지 마. 딱 이렇게 했죠. 근데 그 6개월이 좀 오래 가더라고요. 예. 퇴직금을 딱 갖다 주고 예. 나 6개월만 건들지 마.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벌어다 그렇죠. 줄게. 그렇게 했죠. 이렇게 했는데 언제 예. 몇 개월 갔어요? 꽤 오래 갔어요. 꽤 오래 갔어요. 지금까지? 네, 꽤 오래 갔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사람 마음을 치유하다 보니까 그동안 다른 분야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쌓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됐나 싶은데 또 쌓아야 돼요. 이 정도 됐나 싶은데 또 계속 이게 길어지더라고요. 예.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도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면 공부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 아마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체면도 공부 지금 체면을 하시니까 예. 체면 요만큼 하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 요만큼 하고 나니까 해야 될 게 또 그렇죠. 거기에 뭐 부속들 어떤 다른 어떤 그 지식들을 그죠. 배워야 되니까 상당히 커지더라고요. 그죠. 이제 죽을 때까지 배우다가 그런데 이제 한 6년 됐잖아요. 그죠? 네. 그동안에 굉장히, 아까 우리 이제 총장 말씀대로 집중과 선택, 처음엔 사실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집중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왕따가 돼서 뭔가 어떤 싸움을 하다 보니까 가장 짧은 기간에 뭔가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그거는 왕따가 아니고 습다. 습관가? 스스로 딸을 시키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왕따를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왕따를 시켜서 혼자만의 고립된 시간을 가져봤다. 그렇죠.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사실은. 아무나 못하는 일인데. 근데 이게 하던 걸 딱 멈추면 하게 돼요. 죽지는 하게 돼. 일단 도전했으니까. 그렇지. 때려쳤으니까. 그러면 죽지 않으면 살으려면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세월이 한 6년이 흘렀잖아요. 예. 지금 사모님은 뭐라 그러세요? 말을 안 하죠. 지멋대로 산다고 말을 안 하죠. 나는 내가 22년 벌었고, 나 퇴직금 갖다 당신 다 줬으니, 더 이상 내 인생에 터치하지 그렇지. 말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예. 그 용기에 박수 보내고요. 그리고 또 인정해주는 집에 계신 사모님과 아이들에게도 정말 그게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른 분들도 이제 뭔가 직장을 다니면서 저 같은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좀 뿌듯한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계속 남이 시키는 일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거는 정말 왜냐면 우리가 옛날같이 뭐 환갑 지나서 뭐 가면 됐는데 지금 100세를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한 30년을 산에만 다닌다? 이건 더 지옥이다라고 보는 거죠. 맞아요. 뭔가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10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 저는요, 예. 우리 최단단 소장님을 보면서 정말 애쓰고 정말 몸부림 쳤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어떻게? 뭐에서 느꼈냐? 어디서? 이름에서 느꼈어요. 자, 우리 최단단 소장님이 원래 네. 이름이 최단단이 아니었어요. 마음단단 연구소를 만들면서 이름도 최단단으로 바꾸면서 이게 사실은 대기업을 그만두고 수입이 없이 뭔가 새로운 길을 선택해서 간다는 건 이게 웬만한 멘탈 갖고는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아무리 내가 아내한테 퇴직금을 갖다 줬다 할지라도 아니면 또 주변에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는 분명히 뭐라고 한마디씩 할 거라고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래 난 단단해질 거야 단단해질 거야 이름도 단단으로 바꾸고 연구소 이름도 마음 단단으로 하고 그렇죠.
그거에서 정말 애쓰고 공부를 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 되면 브랜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내가 여태까지 왜 좀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보니까 마음이 단단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면 나도 먹고 살고 그 사람도 먹고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011년에 책도 내고 그럼 이름을 뭘로 좀 바꿀까? 거기에 좀 아픔이 있으면 뭐냐면 제 원래 이름이 똑같은 강사가 있는데 너무 유명해서 제가 이겨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단단하니까 리듬이 좋잖아요. 막 성단단하면 이상하잖아요. 성단단. 최단단하니까 리듬이 좋잖아요. 오단단 괜찮은 것 같아요. 오단단? 이것도 아니야. 최단단하니까 굉장히 리드미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갖고 한 일주일간 밖에 나가볼 때만 사람들이 그냥 뭐 한 5분, 10분은 제 이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다. 이게 뭐 나하고 맞든 안 맞든 밀고 나가자. 그래서 그때부터 최단단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굉장히 잘하는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그냥 최단단 소장님 이렇게 불러만 줘도 서로 단단해지는 느낌이 그렇죠. 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마음 단단, 최단단.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 단단만 들어도 뭐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음 단단하면 뭔가 저 가슴 밑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 이런 걸 느끼실 겁니다. 그죠? 이 단어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저는 굉장히 제가 나와서 굉장히 크게 잘한 게 이 브랜드를 마음 단단, 제 이름을 최단단 한 게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 글에도 똑같거든요. 예. 생각에도 똑같고. 그래서 스스로 마음 단단, 최단단 이렇게 계속 단단해진다는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어느새 6년의 세월 동안 아주 많이 단단해지셔서 오신 것 같습니다. 뭐 힘든 것도 있었지만 네. 또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즐겁더라고요. 맞아요. 계속 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바로 그겁니다. 바로. 몰라. 그걸 제가 찾아주고 있잖아요. 그렇구나. 네. 제가 뭘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술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본인도 비슷하게 어떤 그 힐러 역할이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괜찮나요? 맞았나요? 그렇죠. 사람 좋아하죠. 예. 사람 좋아하죠. 근데 앞으로 돈도 좀 좋아해 보려고요. 그건 나중 일입니다. 그거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참.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책도 내셨잖아요. 예. 그래서 책은 어땠어요? 책 제목이 마음 단단. 최단단 코치가 전하는 책 코치가 전하는 나를 확 바꾸는 여행. 그래서 어때요? 본인은 확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을 거는 거죠. 나도 단단해지고 다른 사람들 단단해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싸우면서 단단해지는데 저는 아예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이걸 중간에 쌓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는 단단한 사람이 해놓고 중간에 비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떤 땐 떨어지겠죠. 그렇지. 안 떨어지고 계속 쌓은 거죠. 계속. 이렇게 쌓은 내가 거죠. 이렇게 나는 단단한 사람이야라고 딱 해놓고 그렇지. 여기가 비어있는 공간에서 그렇죠. 무너지지 않게 참 그렇지. 세상에 얼마나 애썼을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무너지면 진짜 밑으로 엄청 넘어지잖아요. 그렇지. 엄청 넘어진다. 근데 그걸 안 넘어지게 해서 계속 수행을 하고 어떤 루틴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지 않고 저도 계속 올라오면서 다른 사람들 치유해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꾸준히 했던 루틴 한 가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뭔가 비범하게 되려면 이 비범은 남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어제와 오늘 차이를 주는 게 비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하게 되려면 결국 매일 루틴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08배를 하고 명상을 하고 또 사명문을 외치고 이런 것들을 거의 2, 3년을 계속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체화가 돼서 습관이 된 거죠. 그게 뭐 또 내가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1cm, 1cm 단단해진 것이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거죠. 그 단단해진 것을 이제는 총장님이 알아보셨군요. 그러니까요. 그 단단해진 것을 이만큼 어느 정도 다 채워왔구나라는 걸.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총장님은 이제 해안이 있으신 거지. 쭉 이렇게 옆으로 보면서 이 정도면 됐겠구나. 이 정도면 이제 하산해도 되겠구나. 이제 딱 그렇게 된 거지. 예. 근데 보니까 총장님이 저만큼 저 이상의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언제 보니까 뭐 13년 동안 캐리어를 끌었다는데 그렇죠. 저는 사실 그때 봬도 전혀 그런 거는 생각도 못 했었어요. 근데 그걸 딱 보고 나서 야 이거 내가 겪은 뭐 6년 이건 정말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놓을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어떤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럼 우리 총장님한테 감사하다고 절 한번 하셔요. 마음으로.
아유, 아니, 느껴져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느껴지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쌓고, 매일 아침 108배를 하고, 사명을 그렇죠. 오늘 낭독하고,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쌓아져 왔다. 그렇죠. 근데 이제 비울 때가 됐네. 다 쌌으면. 비우는 건 저절로 비워져요. 다 쌓게 되면 네. 그게 결국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다 쌓게 되면 네. 어느 순간 비웠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그럽니다. 마음을. 그런데 이게 잘못됐어요. 왜냐면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뭐 다 내려놓고 산에 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게 제가 봤던, 저는 이제 마음을 내려놨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어떤 거냐면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점과 초점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관점을 물질에서 내 영적 성장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비트코인이 8천, 9천 가니 뭐 LH 오사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별로 신경이 안 써요. 왜? 그들이 결코 그게 그들의 삶에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쵸. 그건 아무도 모르지. LH 공사 아니 뭐 돈을 많이 벌겠죠. 음식은 좋은 거 맛있게 먹고 뭐 좋은 여행도 가고 골프도 잘 치겠죠. 그러나 그게 그의 영적 성장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관점을 어떤 물질에서 어떤 영적 성장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초점을 결과에서 과정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뭐가 될지도 몰라요. 사실 제가 6년 전에 어떤 계속 싸울 때 저를 이렇게 생각했으면 미쳐버렸을 거예요. 그때하고 저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오로지 과정. 오늘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하루하루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 현존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저 스스로는 잘 모르죠. 그렇죠. 선생님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오시면서 체면이나 아니면 어떤 마음치유를 받는 분들이 뭔가 틀려지는 거죠. 제 에너지가. 이 체면도 하나의 스킬이지만 맞아요. 에너지가 있어요. 제가 에너지가 없는데 아무리 뭐 들어가라고 안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제가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집어이면 안 들어갈 곳도 들어가서 뭔가 저절로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어떤 우리가 마음 내려놓기라는 것은 관점과 초점을 내려놓고 그 밑에는 뭐냐면 파붙인 줄 알죠. 뭐냐 내가 타고 온 배를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로 그렇죠. 안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렇죠. 내가 이고 온 솔단지를 부숴버리겠다. 더 이상 과거로 안 가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순신 장군이었던가요? 네. 그 기생한테 가는 말을 이렇게 김유신인가요? 네, 제가 헷갈렸어요. 그랬잖아요. 김유신 장군이 그렇죠. 말이 알아서 그렇죠. 그냥 그 그렇죠. 기생한테 네. 가니까 말을 그러니까 죽였듯이.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치열하게 사는데 그 관점을 물질이 아니라 영적 성장에 그 다음에 결과가 아니라 과거에 추종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남하고 비교를 안 하게 돼요. 그렇죠. 그는 그의 주대대로 살고 나는 나의 주대대로 살고 그리고 사람한테 기대를 안 하게 돼요. 왜? 바쁘거든. 그 사람도 바쁘고 나도 그렇지, 바쁘고 그렇지. 내가 글 올렸는데 댓글 대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기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안 생겨요. 왜냐고 하면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현명하면 조금 다치거나 어리석다 하면 많이 다치거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로지 내가 오늘 주어진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 내려놓기라는 거예요. 네. 가장 공감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결과를 가지고 누군가와 비교하죠. 그렇죠. 근데 비교를 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은 불행해지는데 어제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가 아닌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가고 그렇죠. 있는 그 과정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가면 그러면 우리 봉장에 계신 분들도 뭐 누가 뭐 잘한다고 비교할 게 아니라 내가 어제 좀 못했는데 오늘 잘하고 그가 잘한다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인간이라는 거지. 그렇죠. 내가 힘들지 않는 부분에서. 그러면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고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는 외롭더라고요. 맞아요. 같이 비교하지 않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저는 봉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좋냐면 사실은 갑자기 우리 최단단 소장님이 막 좋아졌어. 옛날에 안 좋아졌고? 아니 옛날에보다 막 좋아졌어.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서로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이러다 보면 그거 이유 없이 그냥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멋지다. 우리 총장님 네. 하산할 때가 된 거 어떻게 하셨어요? 상당히 좋네요. 그렇구나. 그러네, 진짜. 네. 갑자기 침묵을 하고 싶어졌어. 갑자기 말을 안 하고 싶어졌어. 그러니까 아까 총장 첫 멘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택과 집중, 이제 몰입과 집중. 그게 결국 뭐냐면 하루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루에. 맞아요. 그러면 뭐든지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뭐 우리 최단단 소장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공부하러 오는 힘을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에너지가 높으니까 오신 분들 보면 다 에너지가 낮거든요. 에너지가 낮아서 그런 에너지를 주니까 이제 평준화가 되겠죠. 그래. 그러면 자 우리 시청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한테요. 마음 단단 코치잖아요. 예. 뭔가 좀 마음 단단하게? 팁을 한번 그렇죠. 줘봐봐요. 자, 여러분들이 마음 단단이라고 하면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지. 마음 단단이 뭐 어떻게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지. 그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네 글자거든요. 사사사시. 한번 적어보십시오. 사사사시. 사사사시. 그렇죠. 사사사시. 네. 명시잖아요. 그죠? 사사사시. 사사사시. 자, 이 네 가지를 풀어드릴 텐데 네. 첫 번째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이게 타인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나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지금까지 사랑. 잘 살아왔던 못 살아왔던 이 나 최단단이라는 사람은 몇만 년 전에도 몇만 년 후에도 없을 유일무이한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남들이 나보고 야 너 몸이 그렇게 가나프냐 뭐 왜 여자 같냐 뭐 영어를 그렇게 못하냐 남들은 나한테 얘기할 수 있어 그죠? 여자 같다고? 난 진짜요 어렸을 때 제일 싫은 게 얼굴이 하얗다고 근데 이게 좋은 거였더라고 근데 난 처음에 너무 하얗다니까 밖에 나가기 싫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그런 나도 소중했다는 거지. 당연하죠. 유일무이한. 그래서 맞아요. 지금까지 뭐 50이 됐든 60이 됐든 그냥 현재까지 살아와 있는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정하는. 왜? 맞아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내 부모로 받은 유전자 아니면 나를 키워온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멋있게 살아가자. 그렇죠.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자. 그래서 첫 번째 사가 사랑이고요. 첫 번째 사는 사랑이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관계. 더 힘든 게 뭐냐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죠? 부인이 힘들게.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뭐 내 사장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그렇지. 뭐 여러 가지. 그런데 맞아요. 이 사람 관계에서 해소할 방법은 제일 좋은 게 한 가지예요. 뭐냐면 안 만나면 돼요. 근데 안 만날 수 있어요? 뭐 사장 없죠. 뭐 없잖아. 우리 총장이 바꿀까 싶다고? 나 총장님하고 내가 싫다고 내가 떠날 수는 있겠는데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죠. 근데 어디 가도 또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맞아요. 여기서 저기에 이게 또라이가 그렇죠. 싫어서 가는데 저기에 더한 또라이가 있다. 싫어하는데 뭐냐면 제가 SK 다닐 때인데 삼성에 다니다가 S 다니다가 사람이 싫어서 SK로 왔는데 그분이 가신 그 팀장은 SK에서도 아주 유명한 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싫어서 사람한테 회사를 옮겼는데 더 엄청난 사람을 만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나를 구분하고 분리하고 독립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쉽진 않은데 이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싫게 한다면 그냥 업무적으로만 만나는 거예요. 정을 주지 않고. 자, 만약 시어머니가 나를 힘들어한다. 그러면 시어머니한테 내가 그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정을 주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가까워지는 게 뭐냐면 내가 싫은 내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마음으로 구분시킨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런 일을 할 때 보니까 하루에 한 2번, 3번만 상담을 하잖아요. 제 마음이 뚝 떨어져요. 그럴 수 있죠. 뚝 떨어지고 또 그분이 살아온 환경이 저하고 비슷하면 막 눈물도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그분의 감정하고 나의 감정하고 분리를 시켜서 여기에 주머니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여기다 다 심었다가 공감을 해주는데 동의는 안 하죠. 공감을 했다가 내가 필요한 거면 적어놓고 세팅을 하면 리세팅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들로부터 찌들리지 말라. 왜? 그도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사람이 신이란 모르지만 그도 나만큼 힘든 사람일 때 그 사람한테 힘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를 구분시켜서 그 마음은 그 마음이고 내 마음은 내 마음이고 이렇게 분리를 시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기는 해요. 어렵죠. 그런데 내가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게 하고 시어머니가 힘들다면 내가 며느리의 역할만 하는 거지. 그렇죠. 역할만 하고 나는 나로 존재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분리를 하면 괜찮을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분이 아들을 맡겼는데 자기 잘못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때 저한테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제 아들이었어요. 이 자식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뭐 저 닮아서 이쁘겠지, 그죠? 공부도 잘하고 이뻤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엄청난 사춘기를 딱 겪고 중3 때 딱 올라오더만 저한테 이런 얘기야. 아빠, 제 인생이 끝났으니까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얼마나 황당해요. 황당하지. 자, 동생한테만 신경 쓰고 제 인생이 끝났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제 중3이야. 네가 뭐 인생 이제부터 새로 살면 되잖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잘하다가 뭔가 1년 동안 손을 놨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끝났다고 하는 거죠. 그게 고3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회사 힘든데 들어오니까 시커먼데 뭐 컴퓨터를 하고 있다,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그랬죠.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지만, 야, 고3인데 공부 좀 하지 그랬더만, 얘도 조용히 이런 거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더라고요. 저도 사실 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다 또, 야, 니는 고3인데 꿈이 뭐냐 이랬거든요. 이 자식이, 나 그런 거 안 키운다니까요? 이런 식이에요. 와, 이거 한 치고 싶은데, 그래도 내 방에 왔죠. 와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데 제가 아버지로서 걔한테 때리거나 어떤 뭐 잔소리를 해서 되겠지만 오히려 감정만 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걔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면 잘하고 있지 하고 보기 싫어서 내 방에 왔어요. 그랬다 보니까 이 자식이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다시 자기 나름대로 뭘 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 지금 이제 잘 된 케이스인데, 그래서 제가 만약 그때 잔소리하고 때렸으면 지금 한번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서로 감정이 그렇죠, 상해서. 그렇죠. 그런 맞아요. 겁니다. 그렇게 식으로 안 보는 게 아니라 보면 그냥 어떤 느낌대로만 얘기를 하고 안 보든가 아니면 그냥 구분을 시키는. 맞아요. 그게 가장 어려운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아프든 또 부인이 아프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만 하고 스스로 감당하게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무지 공감해요. 거기. 처음에 사랑, 자기를 사랑으로 했고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사가 남았잖아요. 네, 또 그 다음 사는 사물입니다. 사물. 특히 여자분들 뭐 구두, 백, 뭐 명품. 이런 거, 명품. 남자들은 차, 대기업에 다니니까 연봉이 얼마 되니까 이 정도 되면 한 30평대, 40평대, 그리고 이 정도는 뭐 그랜저 한 대 있어야 되지 않아?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아주 허망하더란 얘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차를 하나 사봐요. 그럼 한 달도 안 될 거야. 그냥 원래 또 차같이 되고, 뭐 집을 20평에 30평 옮기면 한 며칠은 좋겠지만, 그 다음 때는 또 뭐 세금 내고 요새 또 보유세 많이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물질에 그렇게 포커싱을 주지 말라는 얘기죠. 오히려 내 영적 성장에다가 주라는 얘기죠. 그 여자분들 보면 뭐 반지 잃어먹었다니 뭐 어쨌다니 그거 허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물질에 포커싱을 하지 말고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근데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조금 반론을 하고 싶어요. 물론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졌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 정도라면 좀 공감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코로나로 막 다들 너무 진짜 생계가 위협을 당할 만큼 힘들잖아요. 자, 그게 이론적인데, 이론적인데 뭐냐면 저 같은 마찬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성장을 하다 보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 돈이 안 따라오는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이 안 뭐 돈 닦는다고 뭐 돈을 무시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그치.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것만 해결해 나가면 된다는 거죠. 돈이 따라오게 해라. 마지막 시를 얘기할게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으로부터. 예. 자유로워져라. 그 시간이 뭐냐고 하면 과거와 미래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거죠. 자,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오시잖아요. 그쵸. 그분 모든 분들이 후두염 증상을 가지고 계세요. 후두염? 목 아니고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 자, 지나간 과거는 다 후회스러워. 엄마도 막 아빠도 싫어. 왜? 나를 낳으려고 왜 이렇게 낳냐는 거지. 그렇지. 아쉽고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 미운 놈. 그 생각에 거의 24시간에 쌓여있다 보니까 조금 이 시간이 나잖아요. 그 미래를 본다고요. 그런 사람들의 미래가 밝을까요? 두렵단 말입니다. 그쵸. 그리고 그러면 하루 내내 염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오늘 또 뭐 교통사고나 당하지 않을까? 뭐 코로나 당하지는 않을까? 계속 그런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염려 속에서. 그러면 이 과거 미래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현재에 집중을 하지 못하면 이거는 삶이 아닌 거죠. 그럼 저는 그분들한테 어떤 체면도 하지만 감기약을 드려요. 감기약. 이 감기약이 뭐냐면, 자, 선생님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라고. 선생님, 이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 아닙니까? 어쩌면 어제 그 죽었던 사람이 오늘 그렇게 맞이하고 싶었던 오늘을 선생님이 맞이했으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금이라도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해지지 않는 마음. 이 감기약만 있으면요, 후두염 증상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게 뭐냐고 하면, 과거 미래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오로지 현재에 몰입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그렇지, 사는 거지. 그렇죠. 근데 제가 깜빡하면 있잖아요, 그죠? 깜빡이네. 근데 요즘 제가 뭐에 빠졌냐면 시에 빠졌어요. 시에. 네. 근데 제가 봉당 선생님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모두 시인이 되십시오. 왜? 모두 시인이 되십시오. 시를 잘 쓰라는 게 아니라 일상이 바뀌면 시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시인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여기서 이까지 오는데 선생님 기억나는 게 뭔지 한 가지만 말씀하셔야 하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미래에 뭐 할까 이것만 생각했지 내가 총장의 신발이 뭐지? 여기에 뭐가 있지? 이건 전혀 하나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대충 봤지. 그렇죠. 스쳐 지나갔지.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에 몰입을 하려고 하면 내가 현재 지금 내가 지나가면서 저 사람 뭐 하지? 이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시를 썼는데 지금 한 달 됐는데 한 50편을 썼는데 머리를 감다가 온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 우리 집 온수는요. 틀면 온수가 안 나와. 지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거야. 좀 잘못돼갖고. 그래서 왜냐면 야 온수야 너가 세상과 닮았구나.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지. 네 맘대로 되는 거지. 그러면서 시를 하나 쓰고. 그다음 지하철 보니까 급행 완행이 있잖아요. 완행이 딱 보이는데 안 보이던 급행이 쫙 와버리는 거죠. 야 저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현존하다 보니까 시가 나오면서 내가 몰입도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시를 잘 쓰라는 게 아니라 현재에 존재하다 보면 현재 뭐가 있지? 카메라가 몇 대 있지?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게 바로 시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들은요 자세히 보잖아요. 그렇죠. 깊이 관찰하잖아요. 그렇죠.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찰을 그게 이제 결국은 관심이고 알아가는 거고 그렇죠. 이러는데 진짜 시인들은 다르게 봐요. 그리고 그렇죠. 그냥 이렇게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살짝 비틀어서. 그렇지. 비틀기, 낯설기라고 그러는데 그게 시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이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저 아까 우리 오행자 본부장님 딱 봤을 때 현재 딱 하잖아요. 옛날에 처음 봤을 때는 누나 같았는데 오늘 보니까 동생이 같네? 계속 관찰하니까 옛날 같으면 뭐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내가 딱 보면서 이 사람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뭔가 아웃풋이 나오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이 우리 그 마음 단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 4시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 단단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잖아요. 그죠? 결국은요, 이 시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요거에서는 사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면 왠지 궁금하고 관심 있고 뭐든 잘해주고 싶고 막 이렇게 더 막 보고 싶고 막 이런 깊은 것들이 있잖아요. 역시 제가 한 말씀 하면 두 말씀 다 하죠. 그러니까 사랑 나와서 얘기하는데 제가 요즘 체면을 하잖아요. 체면을 하는데 어디까지 개발이 됐냐면 우리가 체면을 하면 주로 뭐 치유하려면 전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생으로 들어가기 전에 뭔가 지금 생과 중간에 뭐가 있었을 거잖아요. 지금 생과 전생 그렇지. 사이에 어떤 그 중간 영의 상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역처럼. 그렇지.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영의 상태에 있는데 그 영의 상태에서 신하고 대화하는 정도의 체면을 개발했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해가세요? 전생과 지금 이 현생 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다. 그 안에 신과 이렇게 대화하는 그렇죠. 그 안에 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 신이 그 뭐 라바란 신도 있고 뭐 깐타빌레라는 신도 있고 쭈피터라는 신도 있고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이 신들한테 물어보면 그 개인의 이번 삶의 주제, 과거의 주제,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끄달리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주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인생 전략 체면이라고 하는데 그걸 공부하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고 하면 우리는요 인간 경험을 하는 영들이더라고요. 인간 경험을 하는 영들이라고. 거기서 최상의 가치는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했던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서 그 하위 가치는 뭐냐면 이번 삶에서 목표가 뭐냐면 나의 영적 성장과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기여.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 목표에서 각자 하위 목표가 내려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삶의 목표는 나눔과 확산입니다. 나눔과 확산. 그러면 본부장도 그렇고 총장도 그렇고 다 여기에 이제 나의 성장과 다른 사람의 성장에 어떻게 기여하냐 이 목적을 두고 각자의 주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주제를 보면 총장님도 보면 많은 사람들 위해 주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봉사가 이번 삶의 주제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주제에 맞게 살아가면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잖아요. 그럼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일까요? 신이 질문을 해요. 신이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 거기서 뭐 배웠니? 이번 삶에서. 진짜로. 제가 이제 이 생이 끝나고 내가 죽어서 딱 올라가면 신이 묻는다. 너 이번 생에서 뭐 배우고 왔냐? 자, 그랬을 때. 숙제 검사 안 해? 그렇지. 숙제 알고 맞아. 숙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 이번에 돈 10억 벌고 올라왔습니다. 이 대답 될까요? 안 된답니다. 저 이번에 땅 잘 사갖고요. 뭐 할 때 뭐 한 1,000억 벌었습니다. 이건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도움을 주는 삶을 이번에 살았습니다. 그럼 신이 좋았다. 그럼 다음에 갈 때는 뭔가 좀 다른 걸 또 보충해서 내려가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제가 그 체면을 했을 때 정말 무섭더라고요. 너 거기서 뭐 배웠냐 할 때 순간 내가 뭐 배웠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 배웠지? 내가 열심히 산다고 뭐 체면다고 했는데 내가 뭐 배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봉장 우리 가족분들은 이런 생각하는 거지. 야, 내가 누군가가 아니면 나보다 높은 어떤 고차원이 나한테 물어본다 이거죠. 너 거기서 뭐 배웠니? 아니면 너 뭐 배울래? 얘기했을 때 그 답은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물질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영적인 자기 영적 성장과 다른 사람이 영적 성장에 기여한 그런 답이 나와야지. 내가 뭐 그랜저를 탔어요, 뭐 애플을 탔어요, 뭐 아파트를 좋은 거 탔어요. 이건 전혀 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네. 여러분도 내가 죽어서 이 생을 마지막 끝내고 딱 올라갔을 때 여러분이 믿는 뭐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이 그렇죠.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이 믿는 그 신이 행자야, 너 이 삶에서 이 생에서 뭘 배우고 왔니? 그렇지. 뭘 이루고 왔니?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할 것인지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 지금 본부장님이 그런 질문을 딱 받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는요, 대한민국 여성들을 제가 행복하게 해주고 왔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런 거 내가 어떻게 행복해졌는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하여튼 자기가 자신 있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뭐냐면 자기가 그런 식으로 추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가가지고 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지. 내 목표에 내 계획에 맞춰서 살다 가야지. 사는 대로 살다 가다가 글쎄 저 뭐 도와줬는데 이건 답이 안 하는 거지. 저는요 이번 삶의 주제를 나눔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요번에 이렇게 왔는데 좀 부족했던 건 이겁니다. 이 정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 더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이 생에서 사실은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문학이나 고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내가 되게 편안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그래서 내가 나이 더 먹고 70 먹고 80 먹었을 때 와서 나랑 차 한 잔 마시면서 힘을 얻고 밥 한 끼 먹으면서 또 뭔가 삶의 에너지를 얻고 이러면 좋겠다. 난 이런 게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난 아주 그거 좋고 있거든. 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영적 성장이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형이상학적이잖아요. 영적 성장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제가 딱 아주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영적 성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자전거 가져갈 수 있을까요? 못 가져가죠. 자전거 타는 건 가져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해요. 저거는 색소폰도 그렇고 기타도 잘 쳐요. 잘 치는데 왜냐고 하면 여러분도 잘 칠 수 있어요. 1년에 한 곡만 하기 때문에 잘 쳐요. 그런데 이런 자신감이었어요. 50 이전에는 그런 악기를 전혀 할 수 없었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자신감이 뭐예요? 자 내가 기타를 배우다가 무슨 프로처럼 배우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하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 기타를 배우다가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음 생에서는 기타 한 달 배운 재능을 갖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면 내가 60이든 70이든 새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중에 가면 이거 재능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 말에 지금 느낌 오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그 음악 신동들 뭐 이렇게 그렇죠. 예능인들 그렇지. 뭐 화가들 이런 것 사람들 전생에 그런 거 재능을 많이 가지고 닦았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불화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그 전에 뭔가 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뿌듯하죠. 뭔가 좀 하고 싶은 거 생각이. 예. 가만히 있어봐. 제가 우리 아들이 전생을 보면서 내가 주막집 주모 역할을 했었는데. 그래요? 그 영향이 지금 삶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전생 하니까 그런데 전생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체면에 있어서 전생은 세 가지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는 진짜 전생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그 집안의 내력에 의해서 보이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이도 저도 아니고 자기가 어느 날 무의식적으로 어떤 느꼈던 것들 이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건지 이건지는 전혀 몰라요.
단지 좀 알 수 있다면 자기가 그 전생을 봤는데 오래 기억된다라고 진짜 뭐 전생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체면에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봤더니만 현재가 아니라 뭔가 과거생이라는 거죠. 그래 과거생의 기억을 어떤 좀 덤덤하게 해줬지만 현재의 발표라는 해소가 됐어. 그러면 전생이 의미가 있지. 생짜로 뭔가 전생 가서 뭐 공주였어요. 뭐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게 진짜인지 뭔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생은 어차피 그 치유의 관점으로 좀 보면 그게 최고 좋은 그렇죠. 것 같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되게 괴롭다. 그럼 그 사람하고 전생에 내가 그 사람한테 빚을 많이 졌구나. 그러면 지금 빚 갚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참 재밌네. 많이 성장해갖고 왔네. 아니, 그러니까 총장님 불렀잖아요, 지금 아마 우리 방송 보시는 우리 식구들도 되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잠깐 우리 톡 한번 볼까요? 실시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야, 이렇게 쭉 보니까. 많이 쓰셨네요. 그죠. 지금, 영 상태에서 신과 대화하는 신들과 대화해서 우리 아주 김태희 팀장님이 아주 그냥 다, 그대로 이야기를 해 놓으셨네. 여러분들한테 진짜 제가 생각해도 우리 식구들한테 참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되면 고맙죠. 아까 참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힘든 사람들한테 감기약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나는 감기약을 준다고 그래서 뭔 감기약이야 했는데 결국은 감사와 기쁨과 약해지지 않는 마음이다. 그렇죠. 근데 그걸 되게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 언어를. 사람들은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막 말로 하면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딱 사사사시를 하세요. 그다음에 당신은 후두염에 걸려있으니까 감기약을 이렇게 항상 복용을 하세요. 그러면 딱 와닿죠.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후두염도 얘기해줘야지. 후두염 얘기 안 후두염 해줘. 생각했잖아요.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그 얘기 해줬었어요? 제가 그랬구나. 했어요. 저만 못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본인의 50% 그 재산을 기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게 한 5조 정도 돼요. 카카오 의장. 김범수 의장이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들어봤는데. 근데 그분이 한때 심리 상담을 다녔대요. 왜 그랬냐고 하면 본인은 도대체 화가 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돈을 빌려가서 안 갚으면 뭐냐면 그럴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최근 한 1년 정도 화가 전혀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화가 안 냈냐고 보니까 비걷기를 한 것 같아요. 빗속을 걷는다. 비걷기. 비걷기? 비걷기가 뭐냐고 하면 남하고 비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 주제로 살고 나는 내 주제로 사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제가 보니까 뭐 전세에 들어가니까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현명하다고 하면 그 일을 적게, 그러니까 내가 10억 손해볼 거를 한 5억 정도, 1억 정도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 아주 무식하면 한 10억, 20억을 당하는 거죠. 당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라 거기서 교훈을 얻으면 되는데 교훈을 못 얻고 거기서 뭐 죽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어떤 일이 내일 일어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일어날 일들은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일은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지. 그러면서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왜? 그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총장같이 이렇게 남을 위해 줄 때 다른 사람들이 호응이 안 하면 굉장히 서운하거든요. 그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단 나는 선한 영향력을 베푼다. 그래서 호응이 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데 아주 좁은 마음으로 내가 이거 줬는데 저는 왜 이거 안 주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맞아. 그런 사람 많아요. 남한테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궁극적으로는 남이 자기한테 그 정도 안 해주면 삐져요. 화가 나고 나는 그한테 100을 해줬는데 나한테 10도 안 해주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100을 준다는 얘기는 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100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이든 재정적으로. 그러면 그냥 내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죠. 제가 글을 쓰든 뭘 하든 내가 이게 좋은 거다라고 올리면 그 사람이 보고 뭐 느끼거나 안 느끼거나 뭐 할 때 느껴서 나한테 얘기를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비걷기를 하다 보면 절대로 화가 나지 않습니다. 비걷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네. 비교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기억력 좋으십니다.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네. 그렇죠. 예, 예, 예. 해야 될 세 가지는 감기약이고. 그렇죠. 오. 아주 쪽이 잘 맞네. 다음에 또 한번 좋은데요? 예, 예. 아, 진짜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아마 이걸 오늘 저녁에 네. 이 끝나면 이걸 좀 정리해서 네. 내일부터 이 적용을 시키면 굉장히 편안한 삶이 될 거예요. 누가 어디 뭐 돈 맞아요. 많이 벌었다고 해도 네. 아이고 뭐 많이 벌었구나. 그냥 팩트로만 하지 그게 부러워하지가 않아요. 왜? 그게 그 사람한테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 불화할 필요 없이 내가 해나가는 거 해나가면 맞아요. 충분히 잘 살 수 있으니까. 참 공감되네. 음. 근데 여러분, 시간 가는지 모르게 지금 시간이 막 가고 있죠? 느끼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최단단 수장님이 뭘 하나 들고 왔어. 뭐, 이제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잖아요. 단단해지는 이렇게 딱 선을 올려놓고 단단한 나를 만들어 놓고 그 사이를 채워갔다고. 그 채우는 과정 속에서 색소폰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 또 저게 뭐라 그랬어요? 펜플룻. 펜플룻. 예, 예. 펜플룻을 또 이렇게 지금 연습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일단 펜플룻을 들고 왔으니까 막 가방에다 넣어갖고 무겁게 들고 왔는데 여러분에게 펜플룻을 좀 보여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 예. 네. 자, 이 펜플룻은 제가 오늘 사실 기타를 가져올라 했어요. 펜플룻은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완성된 게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어떤 하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뭐 악기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생겼을 때 우리들은 보통 주저하게 돼요. 특히 나이가 60, 70 많다고 하면 야, 내 나이에 지금 배워갖고 뭘 하겠어. 이런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내가 60세에 하든 70세에 하든 전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펜플룻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이거를 1월 달부터 배웠는데 배우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펜플룻이든 뭐든 배우고 싶잖아요. 네.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악기를 사야 되잖아요. 뭐 그렇죠. 운동기구를 사야 되잖아요. 사야지.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아주 비싼 거 사가지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거나 자신이 있으면 저처럼 중고를 하나 사는 거예요. 그냥 제 능력에 맞게끔. 자, 일단 샀으면 어떻게 해요? 보통 다른 사람들 같으면 돈을 주고 배우러 다니겠죠. 그죠? 그렇지. 본인이 시간이나 돈이 있다면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게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돈을 투자할 생각도 없고 시간도 한 하루 10분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에다가 펜플룻 연습 이렇게 그렇지, 하면 그렇지. 쫙 올라와요. 요새는 쫙 올라오지. 유튜브가 워낙 좋아서 맞아. 기타든 색소폰이든 다 한다고요. 독학이 엄청 가능해.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걸 갖고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붙잡고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3개월 정도, 4개월 이제 4월 달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소리도 안 났을 거 아니에요? 소리도 안 나고요. 이 밑에 거 이거 이건 전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매일 10분씩 한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10분씩. 어떻게 보면 여기에다 정을 안 둬요. 그냥 기계적이고 동물적으로 여기에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루 10분씩 한다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기본적인 어떤 그 이론들 요거만 딱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어떤 그 동료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까지. 나 이렇게 해갖고 계속 이렇게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분을 채우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걸 하는 게 남들처럼 프로같이 되고 무슨 뭐 피아노 보면 바이엘 체르니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래 한 곡입니다. 1년에 노래 한 곡. 1년에 노래 한 그럼 곡. 제가 이걸로 하고 싶은 노래는 엘 콘토르 파사라고 철새는 날아가고 그 노래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한 달 이렇게 한 다음에 유튜브에다 엘 콘토르 파사 펜플룻 연습하면 쫙 올라와요. 그러면 그걸 악보를 손수 다 적었어요. 적어갖고 지금 완성이 안 됐는데 네. 계속 외우는 거죠. 저는
빠집니다. 오늘 이게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봉당 가족분들한테 제가 모처럼 이 돌을 닦고 내려온 와중에 여러분들 직접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올해 연말 되면 제가 이 엘콘토르 파스타를 거의 프로처럼 할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제가 이걸 잘한 줄 알 거라고요. 저는 한 곡밖에 못 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앵콜이 들어와요. 그죠? 그 앵콜은 뭐냐면 시간이 지금 없다고 하니까 다음에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것들은 제 전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처럼, 야, 나 프로가 돼야지. 그러면 바이엘 체르니 1년 하고 돈을 수억을 들여갖고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좋지만 우리한테는 지금 돈이 이렇게 많지 않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아. 왜? 공부도 해야 되지. 여러 가지 한단 말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루틴인데 그 루틴은 뭐냐면 그 대신 하루도 빠지면 안 돼요. 그렇지. 그냥 집에 놔두고 지나가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오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엘콘토르 파스 한다고 해서 이걸 할 필요도 없어요. 일단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한 달, 두 달 하잖아요. 그럼 소리가 커지고 소리가 좋아져요. 이게 모든 것을 배우는 게 마찬가지예요. 기타도 색소폰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60대든 70대든 그냥 시작하면 돼요. 저는 전에 87세에 바이올린을 처음 시작하신 분을 봤어요. 그분 90세 때 봤는데 아마 지금 살아계실지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 그 용기입니다. 87세에 바이올린을 시작할 수 있다? 그 용기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겠죠. 맞아요. 우리 최단당 코치님, 소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 오늘 이후로부터,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루틴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좋죠. 네. 제가 요즘에 시작한 게 한 일주일 동안 한 4번 했어요. 명상. 명상이요. 명상인데, 네. 그 거울 명상을 좀 해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 침대에서 딱 이렇게 앉으면 앞에 거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서 이제 오늘 아침 글을 쓰면서도 내가 살짝 그 느낌으로 이렇게 글을 쓰기도 했는데 명상을 앉아있다 보면 내가 시계를 딱 보고 15분만 해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20분, 30분이 쑥 지나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되게 편안해짐을 그렇죠. 느끼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이렇게 시도를 해봤고요. 좋네요. 또 가끔 하는 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글을 쓰는 거예요. 감사일지를 쓴다거나 네. 막 이렇게 쓴다거나 이런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 아주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부담스럽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처음에 의욕이 있어가지고 발표기 100번, 100번 그러면은 이틀, 3일, 일주일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팔굽혀펴기를 10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2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2번. 지루할 정도로 2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됐다 싶으면 3번. 그 대신 하루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가 저한테 그 코칭 받으러 온 분들한테 그러면 뭐 할까? 하루에 10분 일찍 일어나고 산책 30분.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2번 하면 다 들어와요. 왜? 만만하거든. 근데 맞아. 그것 자체도 잘 안 돼요. 당연하죠. 그것 자체도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된다라고 하면 팔굽혀펴기 100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하는 것보다도 적게 해서 습관을 들이는 거. 그게 맞아요.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요. 네. 결국은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오늘 이후 어떤 습관을 만들고 싶으세요? 최소한 내가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 습관, 어쩌면 이미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있죠. 그렇죠. 잘못된 습관, 나를 힘들게 하는 습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힘들게 하는 습관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습관으로 갈아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과정, 결국은 습관은 2가지를 가야 돼요. 이거를 안 하는 습관. 내가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게으르게 만든 이 습관을 안 하는 것, 그리고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습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2가지를 해야 되는데 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편하게 갈 수 있는 거, 2번째는 뭐냐면 그거를 공표를 해야 돼요. 그렇죠. 봉당도 카톡이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오늘부터 제가 어제 최단단 소장의 얘기를 듣고 네. 오늘 또 팔굽혀펴기 2번 오케이, 좋아. 아침에 20분 일찍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여유가 된다면 저녁이 됐을 때 오늘 저 그거 했습니다. 아니면 오늘 좋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했는데 내일 좀 더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남한테 공표를 하다 보면 혼자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남한테 맞아요. 공표를 하면 안 맞아요. 하면 좀 찝찝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맞아요. 좀 피곤하더라도 팔굽혀펴기 2번 하잖아요. 2번 하고 오늘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렇지. 이게 좋습니다. 인증. 그렇죠. 맞아요. 최단단 소장님 어떠세요? 앞으로 소망이 있으시다면?
저도 우리 공단 같이 이런 어떤 마음 담당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데 그 목적은 뭐냐면 물질에 어떤 포커싱을 하지 않고 오로지 어떤 성장에, 그래서 거기는 뭐 하나님도 믿고 불교도 믿는데 와가지고 전체 다 좀 편안하게 가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은 예수님 같은 일단은 예. 그 우리 봉당 식구들하고 그렇게 좀 예,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봉당의 공동체를 그럼 좋죠. 좀 예.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예. 아마 그 꿈이 더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오늘 행복하셨나요? 네. 우리 최담단 소장님과 우리가 마음의 성장, 영적 성장, 그리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하셨으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한 달간 나의 루틴 선포하고 지켜내기. 그랬을 때 별다방 세트로 선물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총장님과 저한테도 인증샷 둘 중에 하나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봉당에 날마다 인증샷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포함입니다. 네, 당연하죠. 저기 루틴 설정해서 가는 거는 우리 스태프들도 다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예. 또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